다음은 버컬에서 디스탈면을 거쳐 팔라탈로 프랩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술자는 다시 패러럴 모드로 돌아와 한시에 위치합니다. 디스탈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므로 환자 목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술자 허리는 디스탈과 팔라탈의 다이렉트 뷰를 확보하기 위해 살짝 왼쪽으로 밴딩하고 앞으로 플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술자의 목도 같은 이유로 살짝 왼쪽으로 라테럴 플렉션, 앞으로 포워드 플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허리와 목이 편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자세를 유지하며 버티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자세를 취해서 프랩을 했다가 다시 허리와 목을 풀어줬다가 다시 자세를 취하는 식의 인터미턴트한 진료 리듬이 좋습니다. 석션도 왼손으로 쥐고 있는데 환자의 목은 오른쪽으로 많이 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레트로몰라 패드가 최저 높이가 돼서 그곳에 물이 고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프랩을 하다가 쉬었다가 하는 와중에 왼쪽에 위치한 석션을 가끔씩 오른쪽으로 더 깊게 넣어줘서 오른쪽의 고인 물을 간헐적으로 석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영상을 조금 더 보시죠. 이런 식으로 허리와 목이 많이 꺾이게 되는데 이 자세는 일시적으로는 허용이 되나 이 자세로 오랜 기간 유지를 하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잠깐 취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를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버칼, 디스탈, 팔라탈로 이어지는 프랩 자세의 측면을 더 자세히 봅시다. 프랩의 모든 자세들 중에서 다리, 몸통, 목이 디귿자를 이루면서 가장 많이 꺾어지는 자세입니다. 술자의 몸을 환자 헤드에 바짝 붙여야 그나마 덜 꺾인다는 것을 아시고 오래 이 자세로 장기간 버티면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잠깐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정상 범위의 목, 허리 자세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화살표는 촬영 시 캠코더가 바라보는 구간 각도고 노란색 화살표는 술자의 눈이 바라보는 구간 각도입니다. 이렇게 상악 전체의 팔라탈이라든가 상악 대구치 교환면을 바라본다고 목의 각도가 많이 꺾이게 되면 촬영되는 캠코더의 영상과 실제 눈에 보여지는 시야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캠코더의 영상은 타겟 지하의 타겟 부위가 하악의 옵트라 게이트에 의해 가려져서 시야각이 좋지 않은데 실제 술자의 눈에는 이것과는 다르게 시야가 잘 확보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 노란 각도가 캠코더의 시야각, 빨간 화살표가 술자 눈의 시야각입니다. 버칼, 메지얼, 팔라탈로 이어지는 프랩 자세를 보겠습니다. 메지얼 면이기 때문에 디스탈보다는 술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옮겨져서 10시 방향에 치축과 가급적 평행하게 자세를 잡습니다. 허리와 목은 디스탈, 팔라탈로 이어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꺾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짧은 간격으로 자세를 취했다가 돌아왔다가 해줍니다. 그렇게 인터미턴트한 진료를 하기 위한 요령 중 하나는 버칼면의 프랩 자세에서 조금 더 편한 자세에서 시야가 확보되는 영역에 인전면을 최대한 미리 많이 프랩해 놓는 것입니다. 메지얼과 디스탈 인전면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만 남기고 미리 버칼 자세에서 프랩을 하고 팔레탈 자세에서도 프랩을 해둡니다. 본 슬라이드의 자세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프랩을 다 하고 나서 남은 부분을 짧게 치고 빠지면서 마무리하는 감각으로 프랩합니다. 프랩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순간을 보면 엉덩이로 수트를 끌어서 술자의 몸을 환자의 헤드에 바짝 붙이는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몸이 술자 헤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허리와 목의 꺾임이 그나마 덜 하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허리와 목이 정상 범위에 있는 자세고 오른쪽은 허리와 목이 정상 범위 밖으로 꺾여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른쪽과 같은 자세에서 스태틱하게 장기간 버티면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이 갑니다. 따라서 이런 자세는 순간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잠시 취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미세하지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술자의 몸과 헤드 사이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허리와 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몸의 포지션입니다. 오른쪽 위 사진은 허리가 왼쪽으로 밴딩되는 것을 보여주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허리가 오른쪽으로 밴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란색 원은 허리가 한쪽 방향으로 밴딩될 때 해당 방향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허리의 밴딩 방향, 여기에서는 왼쪽이죠.
과 반대 방향으로 목의 로테이션, 여기에선 오른쪽이죠. 이 들어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의 밴딩은 팔라탈 측면에서의 다이렉트 뷰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목의 로테이션은 22번 치축과 평행하게 시야를 정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앞서 보여드린 치축과 패러럴한 상태에서 왼손의 석션을 그래스핑, 그러니까 파지한 채로 프랩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치축의 평행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석션 튜브는 환자의 입가에 후킹, 환자의 입가에 걸어둔 채로 프랩하는 모드입니다. 22번 인사이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패러럴 하면서 그래스핑한 모드와 많은 경우에 자세 요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위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석션을 구부리는 요령이 필요한데, 어중간한 곡선으로 구부리면 확실히 구각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부려서 U자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U자 커브를 만들었으면 이제 석션 팁 부위에 2차 커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술자의 몸 안쪽 방향으로 2차 커브를 주거나 바깥쪽 방향으로 2차 커브를 줄 수 있습니다. 상하계 석션 튜브의 후킹이 안정적이려면 몸의 안쪽 방향으로 2차 커브를 만들어 석션 팁이 17번 근방에 튜버러시티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션 튜브를 걸고 나면 나머지 자세는 패러럴 그래스핑한 모드와 비슷합니다. 12시에서 0시 30분 근방의 술자 포지션을 잡고 환자의 헤드는 이전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려줍니다. 그래야 물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걸어둔 석션 팁으로 중력에 의해서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술자의 허리와 목은 최대한 안정 범위 내에서 자세를 위치하고, 왼손은 1번, 4번, 5번 손가락 사이에 이 미러를 끼워두면 틈틈이 미러를 이용해서 인다이렉트 뷰를 간헐적으로 체크할 때 편리합니다. 동시에 1번과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이 튀지 않도록 코 쪽 옵트라게이트를 수직으로 세운 벽을 만들어줍니다. 그 사이에 여유로 남는 이 3번은 핸드피스 헤드의 보조 지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션 튜브의 말단을 술자의 몸 안쪽 방향으로 2차 커브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노란색 선이 몸 안쪽 방향으로 커브를 줬을 때 석션 튜브가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입니다. 녹색 선은 몸 바깥쪽 방향으로 말단에 2차 커브를 부여했을 때 석션 튜브가 공간을 점유하는 부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녹색 선처럼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상악 10번대 치열에 좀 더 가깝게 석션의 덩어리, 석션의 부피가 위치하게 되고, 이것은 오른손의 레스트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핸드피스의 움직임에도 방해가 됩니다. 22번 버컬에서 메지얼 인전면의 프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의 목은 이전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향하고, 술자는 10시 방향에서 패러럴 모드로 정렬합니다. 실제 버컬면만을 프랩할 때는 10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10시에서 한 2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술자 위치를 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목과 허리가 안정된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코메지얼 성각과 인전면의 내측을 프랩을 할 때는 목의 포워드 플렉션, 목을 약간 앞으로 빼줘서 시선의 방향과 치축의 방향, 즉 치아축의 방향과 시선의 방향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스트와 석션의 위치는 이전과 비슷합니다. 22번 부코 디스탈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디스탈이기 때문에 닥터 포지션은 1시 반에 위치하고 환자의 목은 최대한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시킵니다. 오른쪽에 석션을 후킹해두고 자유로운 왼손은 미러를 1번 손가락과 4번, 5번 손가락으로 감아지고, 1번과 2번은 코 방향의 옵트라게이트 윙을 세로로 세워서 핸드피스로부터 나오는 물의 튀김을 막아줍니다. 22번의 치축과 부코 디스탈 라인 앵글의 엑시스가 이런 방향으로 위치되는데, 여기에 술자의 시선을 패러럴하게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술자의 목은 포워드 플렉션, 그리고 약간 레프트 라테럴 플렉션을 적당히 주게 됩니다.
오른손은 4번을 10번대 전치부에 레스트를 주고 지지를 넣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면 핸드피스 라인을 미리 충분히 잡아당겨서 연장시켜 놓은 다음 자세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핸드피스 라인을 충분히 잡아당겨서 이후에 자세를 잡으면 자세를 잡는 중간중간에 핸드피스 라인의 장력으로 인해서 걸리적거리지 않고 핸드피스를 구강 내에 접근시키는 각도를 라인에 걸리적거림 없이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접근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뻑할면에 수직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핸드피스의 각을 세워서 접근할 때 유용합니다. 수직으로 접근하지요. 22번 팔라탈과 팔라탈 측면에서 메지얼 그리고 디스탈의 인전면을 프랩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2번 구개측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패러럴 정렬은 크게 의미가 없고 퍼펜디큘러 정렬이 더 시야 확보와 기구 접근성에 유리합니다. 환자의 헤드는 왼쪽으로 살짝 돌리고 석션은 왼쪽 구각에 위치합니다. 술자는 9시 반경에 위치하고 다리는 이렇게 모아줍니다. 구개 측면에 수직으로 시선을 입사하기 위해서 허리는 살짝 오른쪽으로 밴딩이 있고 목은 전방의 플렉션 그리고 오른쪽으로 라테럴 플렉션 그리고 왼쪽 로테이션이 살짝 들어갑니다. 오른손으로 핸드피스를 짧게 잡는 것이 아니라 길게 잡고 우측 교군에 4번을 레스트로 둡니다. 핸드피스를 이렇게 길게 그립을 잡으면 보조 지지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석션을 여기 거치했기 때문에 왼손이 자유롭습니다. 왼손 3번으로 전치부 경조직 전치부에 레스트를 두고 2번으로 핸드피스의 목 부분을 서포트해서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 서포트를 줍니다.